네, 우리 정치 모임의 유명종입니다. 지난번에 총선 이틀 앞두고 저희 첫 번째 토론회 했었는데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대한정치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된 고민인데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네. 특별히 이번 정치는 거의 양당이 독과점을 완전 확정하는 그러한 그 양당 독과점이 아니라 거의 일당으로 완전히 쏠림 현상이 굉장히 커지면서 제3지대 정당이 거의 소멸하게 된 그러한 정치 지형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생정당 운동, 새로운 정치 운동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은 마크롱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가, 프랑스 제3지대 집권과 시사점이라고 하는 주제로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크롱은 77년생입니다. 예, 반갑다. 44살. 네. 그 의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립학교를 나왔고 철학 전공한 다음에 공공부분 석사학위를 받은 뒤에 국립행정학교 엔아라고 하는 파리 최고의 엘리트 관료들을 배출하는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무부의 금융조사관을 시작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하죠. 예. 사실 어느 나라나 지금 사실 공공부문이 비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관료의 힘이 셉니다. 그리고 관료 출신이 정치가가 되는 경향이 많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행시 보면 정치권으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이 프랑스 국립행정학교는 거의 프랑스 지금 5공화국인데 거의 4명 빼고 거의 대통령들이 다 여기 출신들이에요. 다 동문입니다. 여기에 동문님은 그냥 프랑스의 0.1% 안에 다 들어가는 거의 그런 정도의 엄청난 학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1, 2, 3, 4, 5, 6 대학으로 해가지고 쭉 13대학까지 가는 그런 파리 대학에는 이제 보편적인 교양인들을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엘리트들은 그랑제꼴이라고 하는 각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국립행정학교는 정관계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공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관료 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크롱이 두 번째는 친구의 엄마와 결혼하다. 예, 그래서 24세 연상.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사진을 봤을 때 진짜 이모 내지 엄마. 근데 진짜 친구 엄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과 결혼을 한 거죠. 이게 가능하냐?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는 이제 세 자녀를 낳은 어머니이고 그 중에 둘째인가가 마크롱과 동갑이고요. 그리고 마크롱은 그래서 이 마크롱 부부는 애가 없고 이 둘 사이엔 애가 없고 개 한 마리 키우고 있죠.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거든요. 사실은 부모 자식보다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사실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가장 친밀한 관계인데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비슷한 경험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배우자로 선택하게 돼 있죠. 근데 사실은 24년이라고 하는 갭은요, 비슷한 경험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크롱은 어떤 장점을 갖다가 취득을 했냐면, 이제 젊은 부인을 포기하고 격려에 있는 부인을 선택함으로써 2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같이 획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맥이 엄청나게 광범위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나이가 젊지만 이 사람은 지금 5, 60대의 정서를 이해하는 40대인 거예요. 너무 잘. 그것도 그러니까 중장년 여성들의 감성을
30, 40대 남성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크롱은 자기 부인이 중장년 여성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그 인간 관계성에서는 자산이에요. 네, 그래서 그의 성공을 가능한 제1의 요소가 탁월한 공감 능력과 사교술로 형성된 인맥이다. 공감 능력이 탁월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자기 결혼 생활 자체가 공감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는 결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현장이나 또 이제 정치적인 현장에서 굉장한 실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크롱의 행보는 금융 비즈니스맨이 돼서 자본을 축적하죠. 그것도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 뭐 여러 가지 그 음모론의 중심에 있는 유대자본, 뭐 이러한 음모론의 중심에 있는 로스차일드 투자은행에 입사를 했는데 리먼 파산 열흘 전에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횡령학교 졸업한 다음에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의무 규정을 어겨서 6천만 원 벌금 내고 그냥 이적을 해요. 그냥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네슬리의 아기 음료 부분을 인수하는 119억짜리 계약에 성공하면서 4년 동안 40억 정도 소득을 창출을 하죠. 37살의 로스차일드 파트너 신분이었기 때문에 뭐 엄청난 연봉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향후 10년간 정치운동을 할 수 있는 자산을 30대에 다 확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월 땡기는 겁니다. 이제 나이 많은 여성과 결혼함으로써 세월을 땡기고 자산을 평생 모을 자산을 단기간에 투자은행에 가서 이게 재산을 땡기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정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가장 여기서 저는 보는 게 로스차일드 인맥이 그냥 작동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그냥 추측으로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본인이 유대계가 아니에요? 아니죠. 정통 프랑스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일종의 그 보험 같은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럽 의회 지형인데요. 요 가운데에 있는 요 별의 위치가 앙마르슈의 정치 지형입니다. 딱 여기.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유럽 정치는 유럽 의회와 그 국내 정치가 같이 연동돼 있고 거의 모든 이슈들이 같이 이렇게 공유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유럽 의회에 관련된 내용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쭉 활동을 하다가 이제 중도주의를 표방한 이유가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좌파 정부에서 우클릭을 주도한 장관이라는 이유로 결국은 이제 중도주의를 표방하게 되고 2016년 장관직에서 물러나서 2017년에 앙마르슈라는 정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래서 중도주의 신당을 만들었는데요. 앙마르슈는 전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것이고요. 주요 지지 그룹은 대도시, 시민들, 고학력자, 고소득층, 중산층, 30, 40대 사이에서 지지세가 두드러진다. 네, 저도 사실은 거의 요 앙마르슈 그룹에 저도 가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롱의 정치 성향은 이 제3지대라는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 정치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또 경제적으로는 친기업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앙마르슈가 이제 이 마크롱이 당선된 다음에 이 참신하게 어떻게 지금 공천을 하냐면은 이렇게 공개 공천을 해서 이렇게 남녀 딱 반으로 나눠서 정확하게 50대 50으로 이렇게 공천을 하는 그런 그래서 최연소 20대부터 70대까지 또 이렇게 나이도 균형 있게 그리고 요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수학자인데요. 요런 사람들도 이제 세드리크 발란이라고 하는 필즈상이 뭐 수학계의 노벨상 같은 거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특이한 엘리트들도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정당 지지율 보면은
악마르슈가 대부분 이제 보수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집권을 어떻게 하는가? 프랑스는 이제 결선 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결선 투표 제도가 있는데 지지율 추이가 재미있는데요. 처음에 마크롱은 3등에서 2월 1일자 3등에서 출발하는데 이게 이렇게 여기서 파란색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근소한 차이로 1등을 합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 르펜, 극우, 그리고 피용, 우파. 그러니까 우파가 거의 절반 넘는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정치 지형이 됐냐면 2012년도에는 좌파 계열이 이만큼을 차지합니다. 그랬다가 5년 만에 우파 계열이 사실은 더 많은 그런,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어떤 정치 지형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이번 총선에서는 강하게 왼쪽 바람이 불었다. 뭐 중도 왼쪽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결선 투표는 압도적으로 왜냐하면 우파 진영들이 극우 세력을 견제하고 또 좌파 진영 극우를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많아서 압도적으로 이기죠.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마크롱이 바람을 일으킨 것은 맞는데 바람이 마크롱을 태워간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는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이 마크롱의 어떤 집권은 아주 강력한 타이밍에 베팅을 한 거. 예를 들어서 공무원 생활을 10년 하지 않고 자르고 나와서 전성기 때 바로 돈을 확 모은 다음에 또 바로 경제 장관하고 장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대선을 하려면 그래도 뭐 장관 정도는 해봐야 되니까 장관 딱 하고 바로 창당해서 대선 도전. 여기에서 주저함이나 뭐 망설임의 과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그냥 망설임 한 2년 시간 가잖아요. 망설임 한 4년 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40대가 막 언제 초반이었다 갑자기 후반으로 가고 그래요. 50대 되고. 네, 50대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마크롱은 시간을 빨리빨리 땡겼습니다. 저는 마크롱의 결혼 생활이 준 영향이 많다고 봐요. 왜냐면은 연상 선배, 인생 선배잖아요. 인생 선배가 이렇게 사니까 시간이 낭비되니까 코칭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캠페인의 최고 조언자의 말, 그녀의 존재가 에마뉴엘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 마크롱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후보자의 멘탈을 거의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십의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리더십 때문에 무너집니다. 저도 참 남의 정치하다가 리더십 때문에 쓴맛을 본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의 정치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내각 이념지도는 근데 좌파도 있고 환경운동가도 있고 다양하게 되지만 프랑스 국민은 그냥 마크롱 정부는 한 우파 정부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인 이 65년부터 지금 거의 한 50년간 이어지는 프랑스의 결선 투표 구조를 보면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마크롱은 그 중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문을 돌파한 승부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크롱은 일단 인맥과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았고요. 엘리트, 기득권과의 네트워크가 있고 외모와 친화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 기반, 관료 경험, 그리고 정치 지형, 그리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중도, 그리고 지지층,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이밍 맞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 마크롱 집권에 있어서의 시사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결국은 이제 중장년 그룹으로 속하고 있다 보니까 타이밍 맞게 움직이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몸이 가벼운 젊은 우리 후배들이 타이밍 맞게 움직일 때 이걸 촥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나오면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